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2팀에서 시각예술 A, B 트랙을 담당하고 있는 최미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5년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 공모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인 시각 분야와 다원 분야 지원 신청서 작성 요령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신청서 작성 전 1차 통합공모 안내 책자를 반드시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안내사항뿐만 아니라 공모 안내 책자 내 시각과 다원 분야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 분야와 다원 분야 지원 신청서는 파워포인트 파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미지 자료가 많은 장르 특성상 용이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 파일 형태의 지원 신청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서는 스카스 신청 페이지 혹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서는 반드시 2025년 양식인지 신청 예정인 장르의 지원 신청서가 맞는지 확인하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타 분야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거나 전년도 지원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25년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은 24년 10월 25일 금요일 저녁 6시까지 스카스를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작성 완료하신 지원 신청서는 스카스에서 첨부 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 신청서의 파일명은 지원 신청서 신청서 단체명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파일은 PPT가 아닌 PDF 파일 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PDF 저장 방법은 지원 신청서 1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원 신청서는 최대 30페이지까지 작성하시고 30페이지 이상 작성하시는 분량은 심의 시 검토하지 않습니다. 글씨는 맑은 고딕 12포인트로 줄 간격은 1.5를 권장드리지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기재되어 있는 도움말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는 페이지를 임의로 삭제하시거나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기입되어 있는 도움말은 작성 완료 후 모두 삭제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청 개요입니다. 신청 개요 페이지는 스카스에 기재된 신청 개요 탭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하시는 분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혹시 활동명이 있으신 경우 활동명을 병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 번호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단체로 지원 신청을 하여 발표하시고자 한다면 지원 신청하시기 전 반드시 스카스에 단체 아이디를 만드신 후 단체 이름으로 지원 신청하시고 지원 신청 주체에도 단체명, 대표자명을 필수 작성하셔야 합니다. 지원 신청 주체에 관한 정보를 모두 작성하셨다면 다음으로 사업 정보에 관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계획하고 있는 전시 제목, 전시 기간, 전시 장소명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전시 기간에는 설치, 철수, 도록, 제작 기간을 제외한 실제 전시 예정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선정 이후 지원 신청서와 비교하여 전시 기간이 50% 초과 축소될 경우 지원금 삭감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 장소는 반드시 서울 내에 있는 공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온라인으로만 발표하는 경우는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전시나 발표 장소가 미정인 경우 고려하거나 희망하는 공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업 유형 칸에서는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개인전인지 기획전 혹은 단체전인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기획전인 경우 기획자가 있다면 기획자 이름을 작성해 주시고 참여작가 인원수와 참여작가 이름 모두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원 분야로 신청하시는 경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프로젝트 정보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의 이름과 일정, 프로젝트 장소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일정은 설치, 철수, 휴관일을 제외한 기간으로 실제 발표 일정을 작성해 주셔야 하며 일수와 횟수도 반드시 적어 주셔야 합니다. 일수는 실제 공연이나 전시 일수, 횟수는 발표하시는 공연, 전시, 발간 등의 횟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선정 이후 일수나 횟수가 50% 초과하여 축소되는 경우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장소는 시각 분야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서울 내 공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온라인에서만 발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트랙 선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은 공정한 심의와 선정을 위하여 지원 목적과 대상에 따라 트랙을 구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랙 선택과 관련한 내용과 선택 가이드는 공모 안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랙 구분은 시각 분야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원 분야는 24년부터 별도의 트랙 구분 없이 지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하시고자 하는 지원 트랙에 체크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서 내부에 있는 검은색 체크 표시를 복사, 이동하여 표시하시면 됩니다. 2025년부터 첫 활동 시작 연도를 기입하실 수 있도록 신청서 양식을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개인 예술가 혹은 예술단체로 신청하시는 경우 첫 개인전 혹은 단체의 첫 전시 개최 연도와 전시명을 작성해 주시고, 기획자의 경우 본인의 이름으로 기획한 첫 기획전의 개최 연도와 전시명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전시도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A트랙은 활동 경력 5년 이내의 예술인과 단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첫 발표한 경우에만 A트랙으로 지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첫 발표란 국내외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학내 활동이나 졸업 전시, 학위 청구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트랙은 선정 이후 첫 활동 시작과 관련된 증빙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선정 이후 제출 예정인 증빙 자료는 포스터, 리플릿, 홍보용 링크 중 한 가지를 제출하시면 되고, 무엇을 제출 예정이신지 3개 중 1개를 신청서 안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 서류의 제출 방법은 선정 이후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며 지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선정 후 첫 활동 시작과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작성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B트랙과 C트랙의 경우 트랙별 지원 목적과 대상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트랙 선택 사유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트랙별 지원 목적과 대상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트랙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첫 활동 시작 연도와 트랙별 권장 경력 사항이 상이하다면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단절이나 공백 기간을 포함하거나 제외하실 수 있고, 트랙 선택과 관련하여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트랙 선택 사유를 기재하시게 되는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전시를 2008년에 하셨으며 25년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에 B트랙을 신청하시게 되는 경우입니다. 단순 발표 연도로만 보면 16년 이상의 활동 경력을 가지고 있으시지만 대학원 입학 및 졸업 등의 사유로 7년간 개인전이나 기획전에 참여 경력이 없는 공백기가 있어 C트랙이 아닌 B트랙으로 신청한다고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트랙별 지원 목적과 대상에 있어 제시하는 활동 경력은 참고용으로 예술계 내에서의 본인 위치와 예술적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지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25년의 계획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내용의 우수성과 구체성,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시 프로젝트 기획 배경입니다. 어떤 고민을 거쳐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전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는지 기획 배경과 의도를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새 슬라이드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원 분야에서는 기존 장르와의 차별점이나 어떤 고민을 바탕으로 다원예술로 기획하게 되었는지, 계획 중인 프로젝트가 다원예술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고려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분의 관심사나 작가 노트, 리서치 결과, 드로잉 등 이미지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획하시는 전시 혹은 프로젝트의 내용과 표현 방식, 구성안 등을 작성하시는 페이지입니다. 전시나 프로젝트의 주제와 그 주제가 어떤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매체와 기법을 사용해 작품을 제작하고 제작한 작품이 기획 의도,
배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주요 작품에 관한 제작 계획안이 있다면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작품이 있다면 사진 자료와 함께 작품 캡션을 추가해 주시고, 신작의 경우라면 구체적인 제작 계획 혹은 참고할 수 있는 간단한 이미지를 함께 작성해 주시면 구체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시 내용과 표현 방식, 전시 구성한 페이지의 경우 텍스트와 함께 사진이나 표 등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전시 공간 구성 방식도 함께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 공간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발표하고자 하는 공간을 고려하여 어떤 방식으로 공간을 구성할지 계획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 신청 시 작성하신 프로젝트 계획이 과도하게 변경되는 경우 지원금 삭감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원 분야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주제와 목적을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어떤 구성과 매체로 작품을 표현하는지, 표현 방식을 선택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 분야와 마찬가지로 내용과 함께 이미지 활용을 권장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창작 활동 과정과 진행 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리서치, 연구 혹은 창작과 작품 제작, 발표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 전체 진행 일정에 관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과정을 거쳐 창작 활동이 진행되는지 알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신 만큼 표에 행을 추가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원 분야에만 해당하는 페이지입니다.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시는 페이지입니다. 총 몇 명이 참여하는지 주요 참여자의 이름과 역할, 참여 여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주요 참여자의 범위는 신청자 본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작성하시되, 참여자에는 작가, 연출, 기획, 참여 예술인, 퍼포머, 안무가, 드라마터그, 공연의 주요 스태프까지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단순 설치 인력이나 전시장 지킴이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정 역할에 특정 인물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참여 역할에 역할을 기재하시고 성함에 미정으로 기입하시고 섭외 중에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선정 이후 지원 신청서와 비교하여 참여자 규모가 과도하게 축소될 경우 지원금 취소 또는 삭감될 수 있사오니 현실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입니다. 신청 예술인 단체로서 지원 신청하시는 전시 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기대되는 점은 무엇인지, 또는 계획하시는 전시 이후 향후 작업, 활동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작성해 주시는 페이지입니다. 예술계와 관람객들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또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작성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대 효과를 작성하실 때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발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가로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창작 활동을 해나갈지, 예술계와 관람객에게 어떤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산 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페이지는 예산 계획 작성 시 참고하시는 용도입니다.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는 항목과 사용이 불가한 항목을 확인하시고,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한 항목은 창작 활동비, 회계검증 수수료, 개인 사례비, 원천세, 홍보비, 제작비, 재료비, 발간비, 기타 운영비, 용역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등입니다. 지원금으로 사용 불가한 항목은 표 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모두 2025년에 사용하실 수 있으며, 계획 중인 사업이 선정 결과 발표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인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만 사전 집행을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의 결과는 1월 중 발표 예정이며, 지원금을 받기 전 1월 혹은 2월에 전시를 하시는 경우 선정 이후 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기재된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을 확인하신 후 다음 페이지에서 실제 예산 계획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원 신청을 하실 때 스카스에는 지원 총액만 기재하시고 구체적인 세부 예산은 지원 신청서에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는
전체 규모 파악을 위해 지원 신청액과 자부담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자부담은 필수가 아닙니다. 자부담이 없는 경우라면 총 사업비와 지원 신청액을 동일하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비와 회계검증 수수료는 삭제가 불가한 항목으로 반드시 포함하여 예산 계획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 외의 항목들은 모두 예시이며 신청하시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따라 지원금 예산 사용 가능 항목을 참고하여 예산 계획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례비가 주를 이루는 경우도 있고 재료비나 제작비가 주를 이루는 경우도 있으므로 충분히 고민하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예산 계획은 지원금 의결 심의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각 분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활동을 통해 신청 주체의 발전 가능성과 역량을 판단하고자 하는 포트폴리오 페이지입니다. 시스템 신청 주체를 기준으로 개인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 본인에 관한 내용을, 단체인 경우 신청할 단체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획전 혹은 단체전인 경우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님에 관한 내용은 앞부분 창작활동 계획 부분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는 신청자 혹은 단체의 최근 5년 이내의 주요 활동 내역, 주요 작품과 이미지를 중심으로 작성하시고 혹시 최근 5년 이내의 주요 활동이 없으시다면 대표작을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상 이력, 전시 내역을 단순 나열하는 방식보다는 신청자의 예술 활동에 대한 고민과 탐구의식, 작품에서의 표현 방식 혹은 예술인으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예술적 가치관과 관심사, 표현 방법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타인이 작성한 서문이나 평론, 리뷰보다는 작품을 중심으로 이미지와 캡션을 함께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시 이력의 경우 일시와 장소, 제목, 참여 역할, 주요 내용을 포함해 주시고 영상을 제출하시는 경우 영상의 주요 캡처 이미지와 함께 영상을 함께 볼 수 있는 URL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는 URL이 정확한 주소로 연결되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비공개 링크인 경우 비밀번호도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페이지 추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원 분야 포트폴리오 작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최근 5년 이내에 발표한 주요 프로젝트 3가지를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발표하셨던 프로젝트의 개요와 내용, 기획 의도, 작업 노트, 이를 통해 얻은 예술적 성취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5년 이내의 활동이 없다면 대표작을 중심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요 작품 이미지는 작품명, 제작 연도, 매체, 기법, 크기를 함께 기재해 주시고 동영상일 경우 작품명과 제작 연도, 제작 장비 혹은 설치 방법, 러닝 타임을 함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동영상은 주요 장면 스틸컷과 실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URL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PDF로 파일을 변환하신 후 링크가 열리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비공개 링크를 제출하시는 경우 반드시 비밀번호를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신청자의 경우 개인에 관한 포트폴리오를, 단체의 경우 단체의 포트폴리오로 작성하셔야 하며 수상 이력이나 학력, 타인이 작성한 비평물, 단순 홍보물, 보도자료 등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성 완료하신 지원 신청서는 PDF 파일로 변환하시고 스카스에 업로드하여 접수 기간 중 최종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 신청 전 공모 안내 책자와 지원 신청서를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2팀에서 문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공모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인 지원신청서 작성 요령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원신청서 작성 전에 1차 통합 공모 안내 책자를 반드시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안내사항뿐만 아니라 공모 안내 책자 내의 문학 부분도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지원 신청서는 스카스 신청 페이지 또는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서는 반드시 2025년인지
문학 양식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신청서가 아닌 다른 분야의 신청 양식을 사용하거나 전년도 지원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서의 파일명은 지원 신청서 _ 신청자 명으로 저장하셔야 합니다. 지원 신청서 제출 시 파일명은 반드시 스카스에 기입된 이름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필명이 있으실 경우 본명과 함께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창작 활동 시작 증빙의 경우 지원 신청서 내에 선택하신 창작 활동 시작 분야의 증빙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작품 원고의 경우 지원 신청서 내에 작품지 한 권의 분량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별도 원고 매수 제한은 없으니 완성된 원고 전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품 원고 상세 작성 방법은 양식 내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지원 신청서 파일은 한글 또는 워드 파일 중 한 개의 파일만 받습니다. 창작 활동 시작 증빙과 작품 원고는 반드시 지원 신청서 안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문학 지원 신청서는 심의 지표에 따라 항목별로 내용을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글씨로 작성된 안내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공지된 지원 신청서 외에 첨부된 다른 자료는 심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원 신청서 양식 일부를 편집하거나 삭제하여 작성하지 않도록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서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심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원 신청 마감일 이후에 제출한 서류는 수정이 어려우니 반드시 제출 전에 파일이 잘 열리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이후에는 지원 신청서와 비교하여 심의 받은 원고와 과도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 조치 기준에 따라 지원금 삭감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꼭 유의하시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카스와 지원 신청서의 정보가 동일해야 합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스카스에 기재된 정보로 심의가 진행됩니다. 창작 활동 시작 증빙 관련하여 작성한 내용들은 제출한 증빙 자료와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 분야 또한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춘 문예에서 소설로 당선되었고 이를 창작 활동 시작 증빙으로 제출하신다면 지원 신청은 소설로 하셔야 합니다. 2025년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사업은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18시까지 스카스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지원 신청서는 스카스에서 첨부 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 신청 건수가 많아 제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일정 참고하시어 반드시 여유를 두고 제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 1시간 전에는 제출 완료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접수 마감일에는 통화량이 많아 문의 응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는 신청 분야 창작 활동 시작 증빙입니다. 신청자명에는 본명을 작성해 주시고 스카스에서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나 활동명이 있으신 경우, 같이 작성해 주시고 없으신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시작 분야에는 신청자가 해당하는 항목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분야 중에서 신청 분야 개인 창작집 출간의 경우 창작집 발간 지원 신청자만 해당됩니다. 희곡 분야 최초 공연 상연의 경우 유료 관객을 대상으로 한 발표 실적만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한 시작 분야의 시작연월, 매체명, 세부 분야, 작품명을 작성해 주시되 희곡 분야로 증빙하시는 경우 공연연월, 공연장명, 세부 분야, 공연명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표 안에는 위에서 작성하신 선택 분야의 증빙 자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거나 문학상 수상 받으신 경험이 있다면 발표지면 이미지, 수상 내역이 있는 언론 보도 이미지, 상장 또는 확인증과 같이 증빙할 수 있는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문학 전문 매체에 작품 발표를 했을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문예진 표지 사본 또는 작품 제목과 작가 이름이 표기된 목차 사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앤솔러지나 개인 창작집으로 발간을 하신 경우 책 표지와 판권지 사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희곡 분야로 최초 공연을 한 경우 작품 제목, 작가명, 공연 장면이 표기된 프로그램북 또는 리플렛 사본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요 문학 창작 활동 현황입니다. 해당 페이지는 신청자가 작성해주신 창작 이력과 활동 실적들을 바탕으로 신청자가 작품집을 발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심의 지표는 작성해주신 활동 경력 외에도 제출된 원고와 함께 고려하여 심의가 진행됩니다. 주요 문학 창작 활동 현황표에는 세부 분야, 유형, 작품 또는 작품 집명, 매체명, 발표 연월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세부 분야에는 시, 시조, 동시, 동화, 청소년 소설, 소설, 수필, 평론, 희곡 중 해당하는 세부 분야를 작성하고 유형에는 문예지 발표, 작품집 발간, 전문 매체 발표, 문학상 수상 등과 같은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하실 때 신청 분야와 관련된 주요 실적을 최근 순으로 최대 5개까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발간 계획 및 작품 원고입니다. 해당 페이지는 작성해 주신 발간 계획 내용과 작품 원고를 바탕으로 작품이 문학적으로 우수하고 완성도가 높은지, 해당 작품집이 문학계와 독자에 대한 영향과 기여도가 높은지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작품 집명에는 발간하실 작품집 제목을 작성해 주시고 만약 제목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가제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발간하실 분야는 시, 시조, 동시, 동화, 청소년 소설, 소설, 수필, 평론, 희곡 중에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편수는 작품집 내에 발표하셨던 작품 편수와 발표하지 않은 작품 편수를 작성해 주시고 총 제출 편수는 발표작과 미발표작을 합한 총 편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품집 소개에는 작품 개요와 작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작품의 성격이 어떤지, 타작품과 차별화된 내용 등 발간하실 작품집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작품 이력은 희곡 분야 신청자만 작성을 해주시고 해당되지 않은 신청자는 공란으로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작품명, 공연 장면, 공연 연월까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원고 작성 시 참고사항입니다. 제품 제목을 작성하실 때 글꼴은 HY 경고딕, 글자 크기는 13포인트, 줄 간격은 160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품 본문 내용을 작성하실 때는 글꼴은 맑은 고딕,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줄 간격은 160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하실 때는 서문과 해설 등 작품 이외에 기타 원고를 제외하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별도 원고 매수 제한은 없으니 발간하실 작품집 한 권에 대한 완성된 원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성 완료하신 지원 신청서는 저장하여 스카스에 업로드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공모 책자와 지원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